박스 플롯 정의 잘 아셔야 돼요. 박스 플롯은 연속형 자료예요. 연속형 자료의 최소값과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아웃라이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박스 플롯이고요.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라고 하는 거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시게 되면 그 자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음. 그리고 사실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은요,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박스 플롯을, 자,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이 박스의 높이를 다 더하면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네? 244개. 맞아요. 여기 막대 높이 이 10개의 막대가 있죠. 10개의 막대 높이를 다 더하면 244개가 돼야 돼요. 왜? 개수를 센 거기 때문에 개수는 우리 24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막대의 높이를 다 더하면 244개가 돼야 돼요. 자, 244개 중에서 절반이면 122개죠. 그죠? 자, 막대 높이만 볼까요? 여기가 40개, 여기가 70개. 그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만 합쳐도 벌써 110개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120개 정도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쵸? 왼쪽에 120개가 있고, 오른쪽에 120개가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어, 만약에 122의 절반이면 얼마인가? 61이죠. 61, 61. 자, 이거를 표현한 게 뭐예요? 이거를 표현한 게 박스 플롯 아닌가요? 1, 4분위까 3, 4분위까 1, 4분위와 3, 4분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122개. 나머지 25%, 나머지 25%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 그게 박스 플롯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자, 이 박스 플롯 요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아웃라인이요. 이, 요 안에 있는 것만 볼까요? 요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대략 12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요 안에 있는 것만 보면.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한 60개, 이쪽에 나머지 60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여기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12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대략 6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대략 60개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합쳐서 24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박스 플롯을 이렇게 옆으로 그리면 그죠? 그러니까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은 둘 다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 있는 그래프,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그래프예요. 데이터들이 왼쪽에 치우쳐서 많이 있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서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니면 좌우 대칭으로 있는지, 아니면 왼쪽에 많이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많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기도 하고, 박스 플롯이기도 한 겁니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다르게. 어떤 게 더 시각적으로 좋을지는 그때그때 그건 달라지는 거고요.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연속형 자료의 분포,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분포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게 그게 박스 플롯이기도 하고 히스토그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사용 용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용도로 무엇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고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한 시간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팁에, 팁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히스토그램 그리는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뭐, 색깔도 바꿔보시고, 테두리선도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구간도 바꿔보시고, 네,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PLT, 파이플럿이죠. 파이플럿에서 히스트 사용하시면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제일 간단하게 그리시는 방법이죠. X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주시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우리는 컬럼 하나만 선택해서 그릴 거죠. 무슨 컬럼? TV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그릴 거죠. 맞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세세한 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하고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그려졌죠. 그죠? 네. 자, 보시면, 여기 시작값은 이렇게 보니까 대략 1인 것 같아요. 1인 것 같고, 여기는 10인 것 같아요. 그쵸? 어, 구간을 보시면, 잘려진 구간들, 이 막대가 그려진 그 위치들을 보시면, 위치가 지금 요런 식으로 잘려져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죠? 음. 정확하게 일씩 잘려 있진 않죠. 막대가. 막대가 일씩 잘려져 있진 않고요. 지금 막대가 몇 개짜리로 보이나요?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짜리인 것 같긴 하네요. 10개짜리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이렇게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그렸네요. 그쵸? 이 한 칸의 크기는 만약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이다라고 한다면, 10 빼기 1, 이거를 10개로 나누려고 하니까, 한 칸의 크기가 아마 0.9일 거예요. 0.9. 그래서 아마 여기가 살짝, 여기가 1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2가 아니라 아마 1.9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8을 더하면 2.8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7이니까, 3.7 정도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간이 나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음. 아마 팁의 최소값이 1달러였을 거예요. 그리고 팁의 최대값이 아마 10달러였을 겁니다. 그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그리고 10개가 나왔다는 건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바꿔볼게요. 엣지 컬러 바꿔볼까요?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은색으로 줘볼게요. 블랙이 검은색이란 뜻이에요. 네. 테두리 선이 그려졌죠. 테두리 선이 그려졌고, 자,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거를 넣어볼게요. 컬러는 안쪽을 채우는 색깔이라 그랬죠. 어,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요. 이 파란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서 저는 라이트 그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옅은 회색이란 뜻이에요. 옅은 회색. 이렇게 보이죠. 오히려 회색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구간을 여기서는 지금 0.9씩 나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여기가 1.9달러, 여기는 뭐 2.8달러, 여기는 3.7달러 이런 식으로 그 딱 정수 단위로 잘려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2, 1, 2, 3, 4, 5, 6 이렇게 딱 그 정수 단위로 잘라서 그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수증 팁의 크기가 0에서 9까지
0에서 1이라고 해야 되나?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1달러에서 2달러까지, 2달러에서 3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간을 직접 설정을 해야 돼요. 구간을 나눠주는 걸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넘파이 배열로 만드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임포트를 할 때 넘파이를 임포트를 안 했어요. 여기 임포트문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import numpy smp. 얘는 numpy 배열을 사용하려고 요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 번만 실행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요거 추가하시고 실행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mp라고 하는 이름으로 numpy의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히스토그램. 아까 막대의 개수 또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 시간에. 빈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막대를 몇 개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수이거나 구간을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구간. 이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파라미터 이름은 똑같아요. 파라미터 이름은 빈즈라고 하시면 돼요. 빈즈. 여기에 배열을 주시는 거예요. 넘파이에서 배열을 만드시는 것 중에서 레인지로 배열 만드는 거 있죠. 레인지로 배열 만들어주는 함수가 aran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시작값을 1부터 할게요. 10달러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럼 11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배열이 만들어져요? arange 1부터 11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게 만들어지죠. 맞나요?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선들이 어디에 딱딱 맞춰서 그려져 있어요?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맞춰서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팁이 1달러에서부터 2달러까지 사이에는 대략 45개가 있고 2달러부터 3달러 사이에는 대략 78개 정도가 있고 대략 그다음 3달러부터 4달러 사이에는 대략 한 67개 정도가 있고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모양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의 개수를 세는 구간을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정수 단위로 끊었다는 얘기예요. 정수 단위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막대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막대는 9개밖에 안 나와요. 아까는 막대가 10개였었죠. 아까는 막대가 10개였는데 지금은 막대가 9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9개.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빈스 사용법 아시겠어요? 빈스. 그러니까 빈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두 가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수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위쪽처럼. 위쪽처럼 정수를 주게 되면 이거는 막대를 몇 개로 만들 거냐? 몇 개로 만들 거냐요. 10개짜리로 하겠다, 20개짜리로 하겠다, 5개짜리로 하겠다. 근데 여기를 배열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요. 빈스를 배열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배열로 만들어서 주실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배열로 주시면 돼요. 그럼 이 구간 안에 있는 자료들의 개수를 세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빈스는 정수를 주셔도 되고 배열을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여기 Y축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사용자들한테는. 그래서 X 레이블, 여기는 팁이다. 0부터 10까지 숫자가 써져 있는 거는 팁이다 라고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레이블, 여기는 개수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팁, 여기는 개수. 네, 이렇게 써주면, 아, 이 숫자가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고 하는 거는 팁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적어도 이런 정도는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는 게 사용자한테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이 막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조선하고요. 보조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엣지 컬러가 그리드를 나중에 걸어가지고 그리드를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리드의 색깔이 이 엣지 컬러를 덮어버린 거예요. 검은색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겹치는 부분들이 회색으로 보였던 거예요. 보였던 거고, 네. 순서를 다르게 해볼까요? 음. 그리드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드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안 되네요. 그래도 안 되죠. 아, 요거는 뭐 그리드를 넣으니까 보기가 안 좋네요. 네.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히스토그램. 네, 히스토그램을 언제 사용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히스토그램 언제 사용하시는 건지. 자, 그럼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도 막대로 표현이 되고요. 바라고 하는 것도 막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막대가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용도는 완전히 달라요. 막대 그래프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범주로 만들어진 네, 범주 타입,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변수의 빈도수를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예요. 제가 변수라고 하는 용어하고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섞어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용어예요.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를 막대로 표현한 게 그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하고 절대로 막대 그래프를요. 히스토그램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막대기는 하지만 히스토그램에서의 막대와 막대 그래프에서 막대는 서로 다른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두 가지 종류로 그리실 수가 있으신데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시고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세로는 버티컬이라고 얘기하죠. 버티컬 막대 그래프. 매트 플러닝만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빈도수를 먼저 세야 돼요. 자, 우리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막대 그래프로 그리기에 적당한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막대 그래프로 그리기에 적당한 변수들. 데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일요일이 몇 번 등장하고
토요일이 몇 번 등장하는지, 목요일은 몇 번 등장하는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X축 여기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놓고 막대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별.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인지. 그죠? 그 다음에 흡연자. 비흡연자는 몇 명이고 흡연자는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시간. 디너는 몇 번 나오고 런치는 몇 번 나오는지. 전부 다 여기 있는 변수 이게 카테고리 변수들이죠. 그죠? 우리 인포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에서 확인을 해본 게 요 네 개의 컬럼은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은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그리기에 적당한 타입 변수들인 거예요. 영수증 금액과 팁은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 없다예요. 얘네들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지 빈도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6.99달러가 몇 번 등장했는지, 10.34달러가 몇 번 등장했는지 이거를 셀 필요는 없는 거죠.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세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죠? 뭐, 뭐 10달러에서부터 20달러 사이, 요 사이에 몇 개가 있느냐, 요거를 세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16.99달러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이거를 셀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속형 자료에서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고요. 카테고리 변수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성별을 먼저 볼게요. 성별. 이게 성별이죠. 성별의 빈도수 어떻게 쓴다 그랬죠? 성별의 빈도수는 점하시고, value 카운트. 기억나세요? value 카운트 있잖아요. 남성 157명, 여성 87명. 그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value count를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를 저는 변수 이름 만들게요. 젠더, 성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unt는 개수. 그래서 성별의 개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만 하면 출력되는 게 없죠. 예, 프린트 하시려면 저 변수 이름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코드셀에서의 마지막 줄이 변수 이름이니까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자동으로 코드셀이 출력해 준 거죠. 네. 자, 이 젠더 카운트가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젠더 카운트가 무슨 모양인지? 이거 시리즈예요. 여기가 값, 여기가 인덱스.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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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타입을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 젠더 카운트 시리즈라고 나오죠. 1차원 모양 데이터란 얘기예요. 1차원 모양의 데이터고 젠더 카운트의 values를 볼게요. values. values는 157하고 87.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값들은 시리즈 개체의 values라고 하는 속성은 값들만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시리즈, 얘는 얘는 뭐다?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ND array. 한 가지 속성이 더 있어요.
인덱스. 인덱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메일, 피메일. 메일, 피메일 이렇게 돼 있죠. 메일, 피메일. 맞아요? 자, 이거는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에요. 우리가 시리즈라고 할 때 시리즈의 이 값들에다가 인덱스를 매길 수 있다 그랬죠.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될 때에는 0, 1, 2 숫자로 부여가 되는 인덱스 대신에 우리가 문자열로 인덱스를 부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데이터 프레임 할 때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했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공부할 때 시리즈를 제일 처음에 먼저 공부를 했었고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가 아니에요. 시리즈에서는. 시리즈에서의 인덱스는 배열에서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값들 옆에 붙여주는 인덱스를 우리가 직접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숫자로도 부여할 수 있고 문자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문자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덱스가 메일,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밸류스와 인덱스가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는 바예요. 바고요. 바는 파라미터를 두 개를 전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x, 두 번째는 하이트예요. x하고 하이트예요. x에 뭔가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에 뭔가를 주셔야 돼요. 이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막대 그래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막대 그래프는 이게 x축이죠. 가로로 그려주는 게 x축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 그려주는 게 y축, 이게 y축이죠. y축이죠.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남성, 여기는 여성,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자가 157명, 그 다음에 요 막대의 높이는 여성이 87명. 요런 모습으로 막대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모양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면 자, X축은 values를 사용하면 될까요? 인덱스를 사용하면 될까요? 메일, 피메일이잖아. 메일, 피메일. 그럼 뭐예요? 인덱스죠. 젠더 카운트에 점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덱스를. 그럼 Y축은요? Y축은 숫자잖아요. 숫자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values가 가지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트라고 불러요. 하이트 여기를 젠더 카운트에 values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보기 할까요?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막대 그래프 그리시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카테고리를 X축에다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카테고리를 X축에다 갖다 놓고 Y축은 그러니까 즉 막대의 높이죠. 막대의 높이는 이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느냐를 막대의 높이로 표시할 거란 말이에요. 남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몇 개의 자료가 있고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몇 개의 자료가 있는지를 막대의 높이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를 써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별 컬럼에서 value count를 하면 인덱스가 성별이 되고 values가 빈도수가 돼요. 이거는 그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value count 메서드를 호출하고 나면 value count 메서드를 호출하고 나면 그 결과는 시리즈인데 시리즈는 인덱스와 value를 갖는 1차원 배열이에요. 인덱스도 1차원 배열이고 values도 1차원 배열입니다. 인덱스는 카테고리가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고요. values에는 그 빈도수가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출력이 되는 게 인덱스가 카테고리, values가 빈도수. 여기서 값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빈도수예요. 빈도수. 그럼 우리가 그릴게. X축에 카테고리가 와야 되니까, X축에 카테고리가 와야 되니까, 빈도수에서 인덱스가 X축. 그 다음에 빈도수에서 값들이 Y축. 그게 막대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막대의 그 가로 길이 있죠. 막대의 가로 길이는 위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를 숫자를 좀 작게 하면 막대 그 가로 길이가 줄어듭니다. 여기를 키워주면 막대가 커지고요. 0.8, 아까 아마 기본값이 0.8일 거예요.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축에 무엇을 할 건지, 막대 높이는 무엇을 할 건지, 막대 가로 길이는 무엇을 할 건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대 색깔은 바꾸실 수 있으세요? 막대 색깔은 컬러로 하시면 되고요. 막대의 테두리 색깔은 아마도 엣지 컬러일 거예요. 엣지 컬러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세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함수 이름 뭐라고요? 함수 이름은 바, 바예요, 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로막대 그래프. 여기까지 하고서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가로막대 그래프. 가로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horizont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vertical이 수직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평이란 뜻이에요, 수평. 그래서 이게 가로막대 그래프란 뜻이 horizontal bar 그래프. 함수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냐면 함수 이름에 h가 들어가요. plt 점.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를 먼저 볼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려고 하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Y축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메일, 피메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는 뭐 여기가 87명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157명이다. 라고 하는 카운트가 있어야 되겠죠. 카운트가. 그죠?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이거는 막대의 높이. 요거는 막대의 가로 길이에요. 이해되세요? 막대를 그릴 때 요게 막대의 높이. 요만큼.
요만큼이 막대의 높이고 요만큼이 막대의 가로 길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 숫자는 막대의 가로 길이가 되는 거죠. 가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함수 볼게요. plt 바 h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바 h. 여기는 파라미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x가 아니라 y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 이름이 x가 아니라 y예요. y. 그래서 y를 주시면 돼요. y는 카테고리 사용할 거잖아요. 젠더 카운트에 인덱스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 두 번째가 위드스예요. 위드스가 값들이 될 거죠. 값. 그래서 값은 젠더 카운트에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밸류스가 가지고 있어요. 매일, 비매일 이렇게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네. 매일, 비매일 이렇게 그렸어요. Y축이 인덱스잖아요. Y축이 인덱스가 됐죠. Y축이 인덱스. 위드스, 막대의 가로 길이. 이게 Y축. 이게 Y축. 그죠? 위드스. 이게 위드스란 말이에요. 이게 위드스. 여기가 위드스. 그러셨습니까? 음. 자, 그러면은 요 막대 두께 있죠. 막대 두께. 이거는 뭘로 조절하시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게 하이트예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는 하이트 0.5 정도만 해볼까요? 0.5. 이렇게 보이죠. 요게 가로막대 그래프. 세로막대 그래프랑 가로막대 그래프 다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수 이름만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세로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봐. 이때는 파라미터가 x와 하이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x와 하이트를.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때에는 함수 이름이 바 h예요. 바 h. 그리고 이때에는 파라미터 이름이 y 그리고 width라고 돼 있어요. 왜 y고 왜 width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의 모양만 조금 생각하시면 파라미터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가 x축이잖아요. 메일, 피메일이 x축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인덱스가 x축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막대의 높이죠. 그죠? 막대의 높이죠. 막대의 높이가 빈도수가 들어갈 위치란 말이에요. 빈도수가 들어갈 위치.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가로막대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인덱스가 들어갈 위치죠. 근데 여기가 있는 이 축이 무슨 축이에요?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 인덱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축은 X축이잖아요. X축인데 여기는 막대에 뭐가 그려지는 위치냐면 막대에 위드스가 그려지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드스의 values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와 밸류를 이용해서 막대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가로 막대냐 세로 막대냐에 따라서 파라미터 이름이 가로 막대일 때는 x와 하이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세로 막대 그래프에서는 파라미터가 x와 하이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대 그래프 바 H 여기서 H가 들어간 거는 호리젠탈이란 뜻이에요. 바 H에서는 Y하고 위드스에다가 인덱스와 밸류즈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파라미터 이름들이 좀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것보다 딱 막대로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여성 손님보다 남성 손님이 거의 2배 가까이 있구나라고 그냥 쉽게 딱 시각적으로 딱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보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시각화를 하는 이유예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